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중국 석탄 발전소 464기 더 생기면 한국민은 어떻게 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으로부터 날아올 향후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설은 한중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현재의 그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다 확인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원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향후에는 이 석탄 발전소 464기가 더 건설되는 것으로 이제 미루어서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또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 입장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제기후협약에 근거해서 국제기구의 중재나 또 국제기구를 통한 어떤 판단, 대책, 이런 공조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이 전지구적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구조를 어떻게 이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너무 확대되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생산 소비를 축소 완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친환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뭐 일국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이 대기의 흐름이 뭐 어느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둘러싸고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나라의 문제고, 특히 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고도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또 경제 선진국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각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지금 이 판국의 국정쇄신 아닌 선거 목적 개각이라니, 동아일보는 장관 7명 교체, 청와대 내각 탈피하는 전환점 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새 내각 출범, 불통정책 반성과 대전환 계기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각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승리를 통해서 정권을 잡거나 또 선거 승리를 통해서 정권 연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략을 짜고 있죠. 개각 역시 선거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장관 겸임이 가능한 그런 제도하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국회의원 차기에 장관을 뭐 짧은 시기에 장관을 거쳐서 얼굴을 계속 내밀고 다니면 그다음 총선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권 세력이 대통령 5년 중에 장관을 계속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장관 자리를 전화 이 회전문 인사식으로 바꿔나가면서 자기 선거에 대비하는 뭐 그런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그걸 활용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제도를 바꿔야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러나 뭐 이것이 현재 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 쉽지 않겠죠. 카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택시 업계 카풀 합의 모빌리티 혁명 아직 갈 길 멀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 신산업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존 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고, 이것이 문제다. 뭐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카풀 규제 중국만큼도 안 풀면서 무슨 혁신 성장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멸경신문은 반쪽짜리 카풀 허용, 이 정도로 신산업 꼽히겠나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산업을 말하면서 기존 산업을 무조건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산업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뿌리를 두고 생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산업에 뿌리를 받고 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아무런 대책 없이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거나 도태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이번엔 보험 가격 개입 선언한 정부 시장의 보복 눈 감았나 라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계속 규제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무정부 상태가 아닌 이상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란 없습니다. 뭐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모든 관련 법률들이 규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오늘날 세계에 대한 자본시장이 정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 이것은 뭐 일반적인 현상이죠. 이 규제를 폐지할 것을 끊임없이 자본이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규제를 계속 철폐해 나가야 한다. 무조건 전 세계가 주류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또 거대하게 자본이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자본이 집중되고 집적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착취와 수탈이 일어나고 환경 파괴 등 사회적 손실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규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금강산 개성공단 제안 노라고 단 한마디 답한 미국.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남북 교류 문제를 미국에 제안하니까 미국이 노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일상적인 남북 교류조차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면 한국 정부의 자주성은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조건 유엔 제재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지금의 유엔 제재의 굉장히 강력한 힘과 주장과 또 유엔 제재에 대한 권한은 정식은 유엔에서 결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그걸 결정하는 미국 힘이 크게 작용했거나 그리고 이 제재 대상인가 아닌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일방적인 해석 이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해석을 그대로 우리가 용인하는 것 이것은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가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필요한 남북 교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주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돈 없는 사법부 흔들기 민주주의 무너뜨린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경수 1, 2심 판사의 양승태 키즈 낙인 주심 판사도 진보 성향으로 교체 의혹 제기 민주주의 보루인 판결 신뢰 붕괴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매일경신문은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무차별 인신공격 법치 훼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김경수 지사를 구출하기 위해 재판부를 무조건 바꾼다. 그래서 사법부를 좌우하려고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승태 사법농단과 사법거래에 관련된 판사들이 계속 판결을 내리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사법거래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경수 재판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아니냐 이걸 떠나서 양승태 사법거래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은 전부 배제시켜야 한다. 판결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축출해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김경수 재판에 대해서 이게 정치인이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안보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이해하기 힘든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실한 외교안보 라인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 대부분 유임시켰다는 겁니다. 워싱턴과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기조를 직시하고 대북 정책 기조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안보 라인으로 인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지금까지 외교 안보가 부실했는지 여부는 여야간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죠. 문제는 미국의 그리고 또 여야 입장에 따라서 여야를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도 입장이 당연히 갈립니다. 문제는 미국의 압박에 무조건 굴복하는 외교 안보 라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를 무조건 수용한 지금 외교 안보 라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유엔 대북 제재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외교 안보 라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외교 안보 라인도 사실은 미국의 압력에 지금 굴복해 가는 외교 안보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보수 정치 세력들은 더 미국에 복종하는 그런 외교 안보 라인으로 바꿔라,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20살 공정세대에 대한 응답이 대한민국 미래의 열쇠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에서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느냐고, 특권과 갑질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공정함이 지켜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안 돼. 당연히 공정해야죠. 그러나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냐, 공정성을 따지냐의 측면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그 공정성,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공정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 기회가 있어야, 공정성을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뭐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뭐 경쟁을 통해서 그냥 살아남는 자들에게만 뭐 공정성을 따질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 만약에 10명이 있는데 한 자리만 있고 그걸 뭐 공정하게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그러면 다 그게 공정한 거냐? 사회적으로 공정함이라고 하는 공정함 그 자체만이 아니라 사실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20대에 있어서의 공정한 일자리, 뭐 취업이라든가 진로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되려면 상당수가 그런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취업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야 뭐 거기서 공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지, 기회 자체가 없는데 공정성을 얘기할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탄력 근로제 확대를 통해서 지금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장시간 노동을 시켜가지고 되려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또 이 대규모 조선소,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되려 이게 이제 뭐 고용을 보장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을 당연하게 현대중공업에서는 그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과 중복되는 것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인건비를 전략화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재벌 대기업 자본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조조정이 벌어진다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다 줄여놓고 20대에게 뭐 공정성을 얘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게임이 열려야 뭐 선수들이 뛰면서 심판도 필요하고 공정성을 따질 수 있는 것이지, 게임이 열리지 않는데 심판이 필요합니까? 공정성을 따질 뭐 반칙했냐 안 했냐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민생 먼저 챙기는 실용주의 내각 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을 말하면서 자본과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라 라고 하는 것은 민생이 아니죠. 민생을 탄압하고 수탈하는 제도를 실용주의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생과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 대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민생이라고 하고 실용주의라고 하고 하는 것은 이 용어 본래 개념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런 궤변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시무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